조금 답답한 간세나 힘든 간세가 오더라도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 여행으로 달래시고 잠시 여행을 가시면서 자기 심신을 달래가고 안정을 시키다 보면은 네, 반갑습니다. 계룡산에서 신명을 모시고 있는 삼신궁 마경우 법사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실 때 연월일시, 성별, 그 다음에 봉관, 성씨 궁금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보는 대로 빨리 확인해서 다시 또 상세히 답변 드릴 것인즉 문자로도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토끼띠 갑진년 운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토끼띠와 갑진년 궁합이 좀 어떨까요? 우리 12지지 중에 두 번째로 작은 동물이 토끼예요. 토끼띠 중에도 뭐 개묘도 있고 정묘도 있고 기묘도 있고 여러 가지 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의 인생의 딱 중반에 접어들겠죠. 87년이면은 딱 38이기 때문에 진로가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단계로 안정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정묘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토끼띠의 유행을 보면은 토끼띠의 보편적인 토끼띠 사주를 보면은 토끼띠에 관련된 분들은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린다기보다는 인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웨딩드레스 샵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또 좀 작게는 뭐 피부 뭐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이거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되게 보편적으로 융화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역도 잘 맞고 외국을 넘나들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잘 맞는 분들입니다. 근데 38세 이제 정묘생 같은 경우는 올해가 38 됐지요.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고 스튜디오 쓰면 뭐 각국 나라를 다 다녀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 또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유형이 자 38이 됐습니다. 그럼 가정을 꾸렸겠죠. 분명히 가정이라는 게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홀로 편하게 살겠다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을 꾸린 분들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가정이 싫을 겁니다. 좀 뛰쳐나가고 싶고 좀 자유분방하고 싶고 그게 오래 들어오는 겁니다. 숨이 막힌다. 아우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운세가 바로 올해 갑진년 운세예요. 그러니 이왕지사 일처종신 부부연을 맺었으면은 또 책임질 줄 아는 게 또 사람이고 하다 보니 조금 답답한 간세나 힘든 간세가 오더라도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 여행으로 달래시고 잠시 여행을 가시면서 자기 심신을 달래가고 안정을 시키다 보면은 올해 갑진년에 그 이혼 운세나 이별 운세나 그 다음에 병으로 들어오는 운세나 이런 걸 좀 막아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갑진년의 정묘생 남자분들께서는 올해 양친의 부모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가정사로 분명히 어느 분이나 누가 위의 분입니다. 동기나 밑에가 아니고 윗분이 사망을 하실 거예요 올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속인 상문수라고 합니다. 상을 당할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분명히 가정에 상복을 입는 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어옵니다. 만약에 100명의 토끼띠가 있다면 그 중에 80명은 들어옵니다. 그럼 80%의 상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을 얘기했었을 때 이분들께서는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과한 음주나 내 정신을 놓을 정도까지 음주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문의 귀신의 침범을 가장 많이 받는 해운년입니다. 올해가 특히 38세 정묘생.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내 정신을 잊어먹을 정도 누가 장례식장에서 내 정신을 잊어먹을 정도 술 먹겠느냐, 그건 실례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음기가 발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 그걸 염두하셔서 술을 최소한 줄이시고 약주를 최소한 아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사람이 돌이라고 살아야 되는데 상가집 많이 갈 수는 없잖아요. 가도 이 방송을 들었다면 약주나 음식을 좀 삼가하시고 그리고 예를 다 갖췄으면 가급적이면 일찍 주무시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니면 거기서 있어줘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면은 내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올해 이 어떤 그 귀신의 침범을 많이 받는 해운 연인이 38세 남성분들께서는 올해 상갓집에 가서 많이 조심하셔라. 지나친 음주를 하지 마셔라. 또 어떤 회식이나 모임에서 지나친 음주를 해서 지나가다 보면 또 뜻하지 않는 그런 또 관제수가 비치고 관제수가 비치는 게 아니라 100%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갓집에 갈 때 뭐 소금을 가지고 가라,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마라, 여러 가지 비방법들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선생님만의 비방법은? 뭐 주머니에다 소금을 가져와라, 팥을 가지고 가라, 뭐 오색 실을 가지고 가라, 뭐 고춧가루를 가지고 가라, 많습니다. 다양한 무속인 선생님께서 근거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 가지를 갖고 와라, 부적을 쌓고 와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사람이 살기가 바쁘고 직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챙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사람이 그걸 다 모든 거를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갖고 다닌다는 건 쉽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한번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빈소로 가지 마시고 먼저 공공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을 보세요. 소대변을 보시든가 공공장소의 화장실 먼저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빈소로 들어가시고 다 절이 끝나고 다 예가 끝나면 음식을 잡수시고 집으로 가실 때 바로 가지 마시고 동네 공터나 동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꼭 공용 화장실을 들려서 소변을 보시든 침을 뱉든 거기서 간편한 소변을 보시는 게 좋겠죠. 대변을 보시든 이 화장실을 통과하시면 상문은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꿀팁이겠죠. 토끼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전화 주시고 항상 24시간 열려있는 게 전화고 댓글이니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이 될 것이니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도 용서하시고 꼭 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